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충신들 8번째 명분보다 중요한 실리를 주장한 박지원. 8번째 주제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 박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백리 집안의 영재. 열하일기, 양반전, 허생전 등으로 익숙한 연암 박지원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이기 때문에 서울 출신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학자들이 대부분 서울 출신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예조, 공조, 호조, 병조 참판을 역임한 뒤에 대사관에 임명되어서 사도세자의 스승 역할을 했던 박필균이었고,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던 이 박필균은 노론의 수장격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 박사유는 벼슬길에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박지원의 양육은 할아버지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할아버지 역시 이 청백리로 꼽힐 만큼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어린 시절 삶은 굉장히 가난했다고 하죠. 이렇게 가난한 집안 살림 덕분에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니며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때 만난 이서구나 이덕무, 유득공과의 교류는 그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1752년 전주 이씨 이보천의 딸과 혼인하면서 맹자를 중심으로 학문에 심취를 하는데, 특히 이보천의 동생 이양천에게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해서 주로 역사 서적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문장 쓰는 법을 터득하고 많은 논설문을 습작했습니다. 박지원은 수년간 학업에서 문장에 대한 이치를 터득했고, 처남인 이재성과 평생 글친구로 지내면서 학문에 충실한 조언자가 되어 주었죠. 박지원은 한때 생원 진사시에 장원을 하기도 했지만 1771년 황해도 금천의 연암골에 정착해서 은거에 들어갑니다. 그의 성향이 유람을 즐기고 청렴한 삶을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당시 세도를 잡고 있던 홍구경과의 불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조정에서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던 박지원이었기 때문에 홍구경과 직접적인 마찰은 없었겠지만, 홍구경에 의해서 유배된 박지원의 먼 친척 박종학과의 관계 때문에 불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고 있죠. 연암골에 머물며 농사와 목축에 대한 장려 정책을 정리하던 그는 1780년 친척인 박명원이 청나라 황제 고종의 70세 잔치 사절로 가게 되자 그를 따라 청나라로 향합니다. 그리고 청에 다녀와서 4개월간의 견문을 정리해서 열하일기라는 책을 썼죠. 이로 인해 명성을 얻게 된 박지원은 이후 1786년 선공감 감역을 제수받고 정계에 입문을 했고요. 평시 서주부, 사복시주부, 한성부 판관, 안의 현감, 면천 군수, 양양 부사 등을 거치며 관직 생활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가 관직에 머물렀던 시간은 약 14년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주장하다. 1800년 양양부사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박지원은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북학 사상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북학 사상이란 당시 문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개혁하자라는 주장으로 명을 받들고 청을 배척하던 당시 분위기에서 현실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지배층에 큰 자극을 주는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청에 대한 반감은 있을지라도 조선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감정은 잠시 접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박지원은 서학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닌 신문물에 대한 애착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북경을 여행할 때마다 천주당이나 관상대를 구경하면서 서양인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천문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주자학이 지닌 한계를 인정하고 이론적 세계를 현실에 적용하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이런 그의 북학 정신은 그가 관리로 머무는 동안 현장에서 실현이 됩니다. 1792년 안이 현감으로 있던 당시 고을의 노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 효의식을 강조하기도 했고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 주력합니다. 또한 각종 농기구와 물레방아 등을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후원을 했고요. 여러 가지 중국식 건물도 지어서 중국의 실용적 문물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후 안이 현감에서 물러나 군직을 받고 상경한 박지원은 1796년 벽돌로 총계서숙이라는 일종의 집 같은 걸 짓기도 했고 1797년 면천군수에 제센 후에는 중국 농법의 도입과 재래농사의 기술을 개량을 주장한 농서인 관홍소초라는 책을 지어서 조정에 올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문학 작품에 담긴 그의 사상. 그의 이런 사상은 그가 쓴 문학 작품에도 잘 드러나서 당시의 주류를 이루던 복고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시대의 문제를 다루고 그 주제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가 쓴 양반전에서는 조선시대 봉건주의의 붕괴와 선비의 계급이 갖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또 다른 작품인 허생전 역시 중상주의적 사상과 북벌론이 지닌 허위성을 지적하면서 이상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품이 담긴 연암집은 당대 사람들이 지닌 생각이나 사고방식과는 달랐기 때문에 당시에는 문집으로 간행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상은 옛것을 거울 삼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는 법고 창신과 기구를 편하게 사용하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한다라는 이용후생의 정신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개혁을 염원했던 그는 1805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후대의 박제가 등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어졌고 조선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조선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명분으로 청나라를 배척하는 기류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에게 중요한 것은 조선이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었죠. 물론 이로 인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이처럼 당시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조선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 볼 때 박지원은 왕이 아닌 나라와 백성에 충성을 다한 조선을 대표하는 또 한 명의 충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